이거에 관해서 사실 이제 역사의 형제성이라는 걸 한번 제가 여기서 들고 나오는데요. 그 역사라는 게 대단한 역사가 아니라 옛날 것, 우리가 아주 과거에 지냈던 것이 어떻게 현재에 오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 모였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기억이 이 자리로 올 때는 옛날 그대로의 기억이 오지 않습니다. 현재의 경험,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 각색이 되죠. 그렇게 기억은 새로 써지는 것이고, 근데 이 기억의 한때 이 기억의 변형 자체가 저는 상상력의 힘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상상력의 힘은 통째로 왔을 때 오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재행이 아니라 파편, 그 다음에 몽타주, 알레고리, 어떤 단서적인 걸로 사실상 그 상상력이 훨씬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개인의 삶과 역사하고 관계하는 순간이 바로 역사가 현재로 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거를 하게 될 때 저의 이제 기초가 되는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한참 이제 현상을 많이 준비하고 있을 때 제가 현상을 했던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갖고 건축 비평가 이종원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정말 이종원 선생님께서 전성훈 씨한테는 발터 베냐민이 보이네. 한번 이 사람 책을 읽어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원래 발터 베냐민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거꾸로 책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떠한 옛날 것이 현재로 올 때 파편과 그 다음에 몽타주나 알레고리가 그 효과를 갖추는 이유는 이런 거랍니다. 한옥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느 시절 굉장히 풍미해서 아주 화려하게 스타일로 잡았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진부해지고 더 이상 그것의 값어치를 갖지 않습니다. 그것이 또다시 어떠한 시절이 똑같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만큼 감흥을 가지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의 한 부분이나 그거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어떤 파편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죠. 요즘이 이제 레트로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 레트로라는 그것이 똑같이 완벽하게 재현이 됐을 때라든가 아니면 옛날 그대로 것에 사람들이 감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의해서 현재의 시각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에서 훨씬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변형의 힘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미 그 발터 베냐민은 그때 그 이야기를 했고 이 이야기가 똑같은 것 중에 하나가 루이스 칸인데요. 루이스 칸은 이제 폐허가 주는 근원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건축이 폐허가 됐을 때 가장 제작이라는 테크닉의 정신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그 폐허에서 건축의 근원이 아르케가 훨씬 더 잘 드러나 보여진다는 거죠. 완벽하게 조합이 돼서 그때의 스타일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파편들이나 어떤 작은 이야기들이 원래 본질적인 힘은 더 강력하게 현재에 도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편화된 역사의 흔적을 형제라고 하는데 이 형제가 뭐냐고 하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별자리 같은 거예요. 이런 파편들을 이렇게 봤어요. 이 파편들이 어느 순간에 딱 모여지면 우리가 별자리를 만들어 놓듯이 그때 그 시절을 우리가 상상해서 끌어오거나 새로운 시각을 그로 다시 재구성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재생 프로젝트에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파편과 형태입니다. 이거는 2018년도 겨울에 시작을 해서 했던 조치원 정수장이에요. 조치원 정수장이 지금 보시면 그때 건축물로 여기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정수장, 현대식 전수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 현장을 봤을 때 내가 이거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뭘 해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을 해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겠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나는 과연 이걸 어떻게 할까? 더욱이 여기에 요거는 청소년 수련관이 이쁘지 않은 청소년 수련관이 현대식으로 저어져 있고요. 여기 앞에는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장 보존해서 보이고 싶어하는 그
옛날 정수시설 근대 건축물은 거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뭐였냐면 일단 얘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 화장실, 이 청소년 수련관 새로 지어서 이미 화장실 너무 좋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걸 이 안으로 끌어들이자.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기법이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아까 이제 수장고에도 좀 나왔었지만 공간의 거리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도 저기 있는 저 건물, 저기 있는 저 건물이 조금 더 시각적으로 멀리 공간감을 가질 때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거나 더 신비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적용을 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래 여기 앞에 이제 정원이 되게 형편없는 우리 동네에 그 운동기구 있는 그런 놀이시설 같이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조치원에 생각보다 정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경이 생각보다 없어서 여기 부분에 풍부한 조경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가는 여정을 하나 만들어줄 때 이것을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얘가 보이고 시각적으로 저기를 도달해가는 어떠한 마치 큰 풀숲을 지나가서 도착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단면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이 숲이고요. 숲을 하나 이루고 낮은 습지를 지나서 잔디를 거쳐서 그 예전에 있던 어떤 작은 것, 요거는 사실 뭐냐면 그 민방위 군인들 뭐 이런 거 놓는 그런 시설물이어서 아주 후진 건물이었는데 저기다 저걸 잘 살리면 너무 예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꾸로 지붕에 잔디를 심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를 여기를 담고 그 멀리서 봤던 이제 실제 군대 건축물의 정수장, 오래된 정수장을 보고 전시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제안한 건데 원래는 여기가 뚜껑이 닫혀 있었어요. 정수시설에. 뚜껑을 열고 이 부분에 그 오래된 정수시설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 새롭게 여기에 있는 교육시설을 만드는 시설들을 놓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반대편의 장면인데요. 실제로 정수장의 여가시설은 여기까지 있었고 이 여가시설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아까 뚜껑이 덮인 그 시설물을 열어서 오픈형 전시장과 카페와 이 부분은 교육시설을 넣어서 그 다음에 이 전시장과 이 원래 여과기에 있던 이 밑에를 우리가 보통 하수구에 넣는 거대한 오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통해서 절로 갈 수 있게 실제 사람이 통과할 만큼 아주 큰 그런 하수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면들이 이제 뚜껑이 열린 어떤 전시장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새로 저희가 삽입시켜서 기존의 그 여과기라고 하죠. 그 여과기로 도달하는 그런 것들을 상상을 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곳이 갔을 때 가장 또 문제는 그 말도 안 되는 현대 건축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걸 다 지워버리는 게 더 옳지 않을까를 생각을 했다가 아니다. 그래서 이 근대 건축물의 일부를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건축물이죠. 단면을 보이게 하고 이것을 연결하는 커다란 그 마치 유리 정원, 유리 온실 같은 걸로 묶어주는. 그래서 여기서는 교육시설과 실제로 여기가 정원이어서 많은 이제 그 화단, 꽃, 아주 그런 것들을 많이 심을 수 있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곳이고 실제 여기 보시는 이 부분이 아까 이제 뚜껑으로 덮여있던 부분인데 뚜껑을 열어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파편과 형태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던 어떤 가지고 있던 시간적인 어떤 물질들과 새로운 거를 어떻게 조합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완벽하게 다 재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일부를 남기고 일부는 새로운 방식으로 엮고 하는 이야기들로 저는 재생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앞에서 보면 굉장히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너무 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미안해서 일어나는 액티비티들은 이런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정수기는 이렇게 더 있었는데 이거 하나는 저희가 새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새를 위한 네트처럼 정수기가 이렇게 와이어로 만들어진 거를 좀 새롭게 하나 적용을 했습니다.